자, 다음은 우리가 그 자연 에너지 중에 8대 재생 에너지 중에 가장 역할이 큰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태양 에너지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별, 태양 에너지에서 나오는 열을 모으는 지별을 이용해서 태양열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빛을 모아서는, 즉 집광을 통해서 하는 태양광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지별하다 보니까 온수나 난방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태양광 에너지는 DC 전원을 발생시켜서, 즉 수용가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태양열과 태양광에 대한 발전 효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태양열이 태양광 에너지보다는 효율 측면에서는 좀 향상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에 대한 원리를 보면, 태양전지는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목적으로 제작된 광전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PM 접합, 반도체에 빛을 조사하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광 기전력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이용한 것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따라서 PN 접합체에 태양 전지가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전자가 발생되고,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전공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 양전극을 도선으로 하게 되면 직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태양광 발전 설명드린 것처럼 PM 접합 반도체에 태양광 에너지가 입사하게 되면 여기서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직류 전류가 흐르게 돼서, 즉 부하의 어떤 동작이 가능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수용가에서는 교류가 상형 전원이다 보니까, 즉 DC가 생성된 거를 인버터를 통해서 전원을 변환시킨 다음에 AC로 변환된 전원이 수용가에 공급될 수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의 기본 컨셉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을 보시면, 우선 장점은 에너지원 자체가 무한 청정 에너지,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그리고 수명이 20년 이상 된다는 긴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은 태양광,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한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발전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설치 면적이 큰 부분이 단점입니다. 또한 초기 투자비와 발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구성을 보면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태양광을 집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셀 단위에 대한 집광판이 필요합니다. 이 셀은 집광을 하기 위한 기본 요소 정도이기 때문에 이 셀을 모아서 하나의 모듈을 구성하고, 또 이 모듈을 놓고
어레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즉 작은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을 다시 모아서 어레이를 만들어야 출력에 가까운 집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집광을 하고 나면 여기서 DC 전압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AC로 변화하려면 인버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PCS, 즉 어떤 우리가 파워에 대한 변환 장치 PCS를 통해서 수용가 쪽으로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수용가 자체 내에서 소화하는 방법, 하나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상용 전원, 상용 계통에 연계하는 방법, 그리고 두 가지를 복합한 복합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은 태양이 있을 때, 일사량이 있을 때만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날이 흐리거나 야간에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축전지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장치를 연계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 중에는 그냥 발전 상태를 사용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ESS를 통해서 수용가 부하 측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스템 구성별 특징 보시면 솔라셀, 태양 전지는 어떠한 그 하나의 직광을 하는 기본 유닛 단위의 태양 전지로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확대 면적을 하기 위해서 모듈을 구성합니다. 즉 셀을 여러 개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듈을 출력에 맞춰서 다시 여러 개 구성되어 있는 어레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서는 DC가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가 AC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버터,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발전량을 축적할 수 있는 축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할 때 반드시 축전지를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택사항이지만 그래도 발전을 하지 못하는 시간대를 대비해서 축전지에 대한 시설, 즉 ESS에 대한 시설에 대한 설치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종류, 어떤 구성 요소별, 재료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 전지 재료에 관련돼서 그 구분은 결정질에 따라서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화합물 반도체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마른 목골의 형성이 중간중간에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단결정 태양 전지판, 즉 모듈이고요. 이렇게 마른 목골에 대한 표시가 없는 부분이 다결정, 즉 실리콘의 다결정과 단결정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른 어떤 구분을 보시면 독립형은 발전 전력량을 수용가 내부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독립형이 있고요. 그리고 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계통을 연계시키는, 즉 계통 연계형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통 연계형 시스템은 발전된 전기를 다 전력 계통으로 송전을 시키고 그리고 일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소규모 전력만 구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개통 연계형 시스템입니다. 독립형과 개통 연계형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 바로 복합 발전형 시스템입니다. 또한 집광을 하는 이 어레이에 대한 설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식과 추적식, 그리고 가공 지지선 방식. 고정식은 항시 고정된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소규모나 공사 비용이 그다지 많이 소요가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정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식은 지속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일사량을 받다 보니까 효율은 높지만 설치비에 대한 부분이 고가하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설치 면적도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가공 지지선 방식은 뭐냐면 어떤 가공 지지선에 셀을 설치해서, 어레이를 설치해서 태양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공중에 떠 있는 가공 지지선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주로 산악 지역이나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면 쪽, 대지면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토지의 활용성도 이제 다 방식에 대해서는 활용성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